그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김용훈 노동부 장관이 던진 사회연대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이제 그 삼전 닉스라고 표현을 하면 이 삼전 닉스 그 반도체 활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뭐 수억 원의 그런 그 인센티브라고 해야 됩니까? 뭐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상여를 받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단돈 10원도 없는 것이고, 내 주머니는, 그러니까 코스피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만 내 주머니는 텅텅 비는, 그러니까 오히려 절대적 빈곤이 더 강화되는, 이걸 바꾸는 뭐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직 그런 정책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거죠. 이제 지금 얘기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박탈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박탈감이 과연 분배 정책으로 옛날처럼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편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사실 이제 기회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도 또 기회의 수준이 많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중반인데 네. 저하고 동생 세대들이 처한 문제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했고 뭐 일자리를 어쨌든 구해서 돈을 벌고 모아보고 막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은 이제 일을 구하는 연령 자체가 확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애초에 같은 나이대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똑같이 20대 후반 때 고민했을 내용이 저하고 또 동생 세대도 또 다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거는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반도체 초과세수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뭐 많게는 한 100조 원 이상이 이제 모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는데, 이걸 그럼 과연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저는 전환소득이라는 좀 개념들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모든 국민에게 전환소득? 네, 1년간 인생의 전환기에 쓸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을 주는 거죠. 그동안에 어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임금을 국가가 보전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이제 실업급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단계적으로 통합을 해서 실업급여와 함께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에 필요한 시기에 1년간의 자기 준비를 위한 시간을 이제 가지자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 AI 재교육이라던가 어떤 또 그 정년에 이르렀을 때 인생이 이제 이모작 시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새로운 준비를 할 때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기존의 사회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데 정치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게 됐을 때 실망하게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유권자들을 아들 딸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그냥 이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국가는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다시 이 마음을 저걸 내가 지지해 볼까 아니면 반대해 볼까 다른 의견을 내볼까라는 관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묵직한 과제를 이제 던지셨고, 생애 주기별로 어느 순간에 한 1년 정도는 정부가 일종의 이제 자신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환소득을 줘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이제 이 그 초과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무조건 미래 세대에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연거푸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도 뭐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박태훈 위원장님 페이스북에 최근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요즘 청년이 원하는 청년 정책이 뭐냐,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런 질문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누가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정치인들이? 뭐 정치인들이랑은 저랑은 아직 연이 많이 안 기 때문에 저희 당의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진보당의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만 물어보세요. 지긋지긋하대요. 저도 지긋지긋해요. 너무 많이 물어보시죠. 민주당의 어르신들.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가 없는가. 아이템만 찾아가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아들 딸한테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겠냐. 이 넥타이가 좋겠냐, 지갑이 좋겠냐. 저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를 사서 가가지고 이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라고 물어보고 평가받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자꾸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책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소신과 음. 신념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유권자에게 평가받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철회할 건 철회하고 밀고 나갈 건 밀고 나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새로운 상상력들을 과연 다음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상상력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했을 때 그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거절당할까봐 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 넥타이가 마음에 들어서 사다 줬는데 어디서 이런 구린 걸 사왔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될까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청년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뭘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근데 이거를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청년 세대들은 지긋지긋해. 그만 좀 물어봐.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겠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둘도 이제 그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아들 딸의 마음이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이게 넥타이를 주건 뭐 롤스로이스 시계를 주건 롤렉스죠. 제가 명품에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전 노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백만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있는 청년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28만 5천 명이 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조선업, 반도체 이런 호황들을 보면 국가가 이 제조업 산단을 살려놓고 강화시켜 놓은 게 역대급 호황을 맞이해가지고 국가의 지금 미래 전략 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경공업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과거부터 해왔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이곳에 사실 여기를 할 만한 일자리 여기에서 일을 해도 미래를 충분히 꿈꿀 수 있을 만한 일자리로 이 제조업 산업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수도권의 청년들의 이 뭐랄까요? 수도권으로 밀려드는 청년들의 이유는 지방에 있는 이 제조업 산업단지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이 원인에도 있거든요. 그럼 이 지방에 지금 있는 뭐 예를 들면 광양의 화학단지, 여수의 화학단지 아니면 저기 울산의 공업단지 이런 곳들에 왜 청년들이 거기에서 탈출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내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좀 과제를 갖고 그 제조업 산업단지들을 지금은 사실 일자리가 열악해지니까 계속 이 열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국에 이제 좀 못 사는 나라의 노동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청년들은 다 자연스럽게 우리 일자리를 저들에게 뺏긴다라는 극우적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평택의 김재현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삼성전자 총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을 많이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그 어떻게 찾아갔냐면 술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삼성 그 캠퍼스 앞에서. 그럼 거기 이제 명함 들고 왔죠. 김재현 캠프인데요 하면서 막 이제 잠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얘기가 통하는 분들이 있으면 삼성전자가 역대급 영업 이익을 냈고 앞으로도 낼 건데 그게 당신들의 만들어낸 이익이라고 진보당의 김재현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정규직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인 당신들에게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면 처음에는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게 우리가 만든 이익이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설득을 하다 보면 아 그러게요. 우리가 만든 이익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우리는 최저임금밖에 안 받네요. 이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풀리거든요. 근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진보 정당이 아 지금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부는 당신들이 만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별로 무시당하잖아요. 하청 노동자, 협력업체 직원들 스스로도 무시해요. 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합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 안 했고 나는 노력을 안 해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니 나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 사회가 잔인한 사회인 게 전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그런 거에서 나오는데 일종의 능력주의? 능력주의죠. 그러니까 능력주의보다는 절차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절차? 그러니까 이 경쟁의 룰에서 내가 패배하잖아요. 이 룰에 따르는 게 공정한 거예요. 나는 패배자로 낙인 찍혀 있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만큼 이 절차는 소중한 거예요.